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못되게 굴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틱장애가 생겼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참 이상한 논리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 껄끄러운 말은 꼭 남의 입을 빌려서 전달하며 사람 속을 긁어놓는 걸 좋아하셨죠. 이건 간보기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만만하다 싶으면 대놓고 직접 막말을 하셨죠. 한 번은 시어머니 막내 여동생인 막내 이모님이 저에게 주라고 했다며 귀한 소금을 가져가라 해서 시댁에 갔거든요. 그냥 기분 좋게 전달만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굳이 저를 기분 나쁘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막내 이모 빼고 다른 이모들은 네가 뭐가 이쁘다고 이런 걸 주냐고 하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성격이 좀 무뎌서 그런지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소금을 받아들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할수록 점점 기분이 나빠지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욕을 하고는 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자매들이 저를 보면 얼마나 봤으며 제가 예쁘고 안 예쁘고를 왜 그분들이 입에 올리겠어요? 결국 이건 시어머니가 평소에 일가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제 흉을 얼마나 보고 다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것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괜히 저 기분 나쁘라고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알아볼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시댁과 저희 친정은 엄청 가까워요. 가까이 살다 보니 저희는 주말에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외식을 하거나 가끔은 각자 시댁과 친정에 가서 편하게 쉬다 오기도 하죠. 그날도 친정에 가서 쉬기 전에 남편 따라서 시댁에 먼저 들러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너네 엄마는 너 결혼시킨 거 알고나 있다디? 딸이 결혼을 했으면 시댁에 도리는 하게 만들어야지 쪼르르 찾아오는 딸을 내치지 않고 뭐한다디? 그게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이란 걸 너네 엄마는 모르시나 보다. 이러시는데 시어머니는 하다하다 저희 부모님까지 싸잡아 비하하시더라고요. 너네 엄마라니요. 저희 엄마가 욕먹을 짓을 했다니요. 부모님이 딸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냐는 식으로 말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온갖 내장이 다 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기는 친정은 없는 줄 알고 살았다며 본인의 거짓잣대를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을 뭘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비꼬는 그 무식함 때문에 언제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저였죠. 저는 이때부터 가끔 시어머니 말을 곱씹다가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시아버지 생신날에 저는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려고 정성껏 생신상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내가 시댁에 잘하면 시어머니가 마음을 풀고 저를 좋게 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갈비찜과 밑반찬들에 요즘 인기 많다는 동네 배달 맛집의 요리들을 몇 가지 배합해서 아주 풍성하게 한 상 차려냈어요. 요리하랴 세팅하랴 다 드신 후 그 선더미 같은 설거지까지 다 치우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회사가 좀 바빠서 저를 많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만 저와 함께 해준 정도였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고생했다, 고맙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음식을 잘 드시는 시아버지를 째려보고만 계시더군요. 며칠 뒤에 제가 친정에 가서 하루 자고 왔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왜 그렇게 격렬했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너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우고 시집 온 거냐? 시어른 생신상에 어떻게 배달 음식을 올린 것도 내가 한마디 안 했는데 시부모 허락도 없이 친정에 가서 자고 와? 도통 며느리 도리를 모르니 정말 실망이다. 시어머니가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제가 차린 음식을 너무 맛있게 드시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저를 칭찬했고 남편도 뒤늦게 와서 함께 밥을 먹으며 저에게 계속 고맙다고 했거든요. 이게 시어머니의 발작 버튼이었던 거죠. 제가 있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시어머니가 정작 제가 정성껏 차린 시아버지 생신상에 배달 음식 몇 가지 섞인 걸 두고 가정교육까지 들먹이며 저를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고생한 며느리의 고생 자체를 보기는 싫고 미운 며느리가 칭찬받으니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나 봅니다. 결국 쌓이고 쌓였던 울분이 터져버렸어요. 남편에게 그간의 서러움을 토해내며 이걸 보면서 너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 따졌죠. 우물거리는 남편이 더 얄미워 보여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는 못 산다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친정에 이 사실을 알렸고 우물거리는 남편을 대신해 시부모님에게도 저희 이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그동안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더 이상은 참고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했더니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쥐잡듯 잡으셨나봐요. 아들 인생 망치는 게 인간이냐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몰아세우셨다고 합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저에게 사과했어요.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니? 기억이 안 난다만 진심이 아니었을 거야. 내가 왜 우리 귀한 며느리를 미워하겠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이때 하나하나 따질 힘도 없어서 그냥 사과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서슬퍼런 기세는 어디 가고 세상 인자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며 가식적인 사과를 건네시더라고요. 그 눈빛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남편과 부부 상담까지 받으며 노력하는 모습에 딱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3달 정도 후에 새해 첫날이었는데 그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세상 밝고 다정하더라고요. 아들이랑 하하호호 즐겁게 통화를 마치더니 이내 전화를 건네받은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돌변하셨습니다.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쫙 깔고 단답형으로 일관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으려는데 시어머니는 너도 이제 애가 아니다. 어른이니까 나이값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말하고 행동해라 이러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 내가 뭘 잘못한 거라도 있냐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그건 네가 알아볼 일이지 나한테 물어보는 게 말이 되니? 이러고는 입을 다물어 버리시더군요.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말을 해달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새해 첫날부터 제가 기분 좋게 시작하는 꼴을 못 봐서 어떻게든 제 기분을 잡쳐놓으려는 시어머니의 못된 버릇에서 나온 악담일 뿐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그저 막연하게 시어머니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칠 뒤에 시댁에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나이값을 하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내가 무슨 나이값을 해야 하는 거며 뭘 잘못한 것인지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어도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피해 주방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주방까지 와서 저에게 또 이제 새해도 되고 했으니 제발 나이값 좀 해라 알겠니? 이러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욱해서 어머니 그 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이에요. 어머니는 나이 60이 넘고도 그렇게 말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페루나 같던데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사신 거예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모르셨겠죠? 근데 사실 이건 그 전부터 제가 준비해 놓은 멘트였습니다. 며느리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분 나쁜 말을 하는데 저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도 없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갑자기 고개를 왼쪽으로 휙휙 돌리기 시작하셨어요. 꼭 딸꾹질을 하는 패턴으로 고개를 휙휙 돌리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행동이 튀어나오는 틱장의 증상 같았습니다. 이게 제 새해 덕담이에요. 어머니 기분 나쁘시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멍한 채로 계셨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져서 콧노래를 부르며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난리를 치셨더군요. 제가 본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다며 저를 바꾸라고 소리를 지르셨대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의 화법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고 제 편을 들며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죠. 오히려 엄마가 또 며느리 잡으려고 말을 지어내시는 거 아니냐며 시어머니를 몰아세우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억울함까지 겹쳐서 기어이 뒤집혔고 며칠을 알아누우셨다는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말하다 보니 제가 참 독한 사람 같네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저는 사실대로만 적을게요.
며칠 후에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너 새해 첫날에 나한테 했던 말이 대체 뭐였냐? 하며 따지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새해 건강하시라고 인사드린 것뿐인데 왜 그러세요? 이랬거든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지 말을 더듬으면서 너 나한테 나이값 하라고 그랬잖아! 하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건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철없는 행동을 한 게 뭔지 열심히 생각해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없는 말을 지어내시고 환청까지 들으시는 거 보니 걱정되네요. 못된 말버릇 고칠 생각부터 하시고 마음 곱게 쓰세요. 그러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제게 상처 주고는 진심 아니었다, 기억 안 난다며 발뺌하던 그 수법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저는 한술 더 떠서 한 번 더 못된 소리 던져준 거죠. 암튼 제가 시어머니에게 막말한 사실은 아무도 몰랐고 결국 남편 눈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린 못된 엄마로 보일 뿐이었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렇게 폐륜을 저질렀으니 이혼해야지! 이러고 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아니요 어머니, 없는 얘기 지어내는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멍청한 머리통을 빨래방망이로 후려칠게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길로 저는 남편에게 통보했죠. 어머니랑 안 보고 살든가 아님 이혼하든가 선택해. 제 말을 듣고 남편은 바로 시댁으로 달려가 말 그대로 난리를 쳤어요. 왜 우리 이혼 못 시켜서 안달이냐며 소리 지르는 아들. 이래 내막을 들으시곤 당장 며느리에게 사죄 안 할 거면 집에 들어오지도 마라, 이렇게 불호령을 내린 시아버지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제 전화는 받지도 못하면서 내가 말을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문자로 사과를 대신하더군요. 그날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시어머니는 이제 고개를 왼쪽으로 휙휙 돌리는 틱장애가 아예 굳어져 버렸다고 해요. 남편은 엄마가 틱장애가 올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말을 하길래 저는 이렇게 말했죠. 평생 남 상처 주는 말만 하다가 본인이 더 상처를 주지 못해 화가 폭발한 거야. 그 이후로 가끔 시댁에 들러야 할 때면 저는 예전처럼 시어머니 볼 생각에 가슴이 떨리거나 하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시어머니의 틱장애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어머니, 고개 좀 가만히 두세요. 그게 다 정신력이 약하고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버릇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나이값 좀 하셔야죠.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최대한 꼰대처럼 말합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더 휙휙 돌리는 시어머니를 보면 제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분노가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제 눈치 보느라 막말은커녕 입도 제대로 못 대시죠. 저는 이제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아요. 이젠 가끔 시어머니가 짠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못된 짓이 생각나서 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 시어머니에게 복수하는 게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네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40대 초반서부터 분노로 막 고개를 이렇게 떠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들한테 못된 짓 해서 남들이 괴로워하는 거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막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더라고. 이렇게 자기는 고생을 많이 해서 기력이 쇠했고, 그러니까 40대 중반인데 그런 증상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길래 남들 괴롭히는 게 성에 안 차서 그런 거 아니야? 했더니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세상은 넓고 생각보다 악마는 많아요.
그런 악마는 지 함정에 꼭 지가 빠지는 게 법칙인가 봅니다. 시어머니가 쓰니님을 피하더라도 쫓아다니면서 바른 말씀 꼭 해주셨으면 좋겠네요.